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김민선 선생입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풀어본 문제인데 이번에도 일본어로 적어봤어요. 뭐 제목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저번에는 어그로 끌었다가 좀 이렇게 좀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이제 해석은 원주율이 3.05보다 큼을 증명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원주율이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원주라고 하는 것은 원의 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의 지름.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의 비율을 원주율, 우리가 잘 사용하는 파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기하는데, 파이, 그러니까 즉 이 친구는 3.14 이거 좀 많이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에는. 뭐 이런 식의 무리수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직 뭐 베일에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수입니다. 너무 친근하게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좀 신비함이 돋보이는 어떤 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이 3.14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3월 14일은 아인슈타인의 생일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뭐 생카도 하고 생일 카페도 하고, 뭐 이게 파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수학과에서는 이제 원형의 파이를 나눠 먹는 뭐 그런 일들도 있곤 하는데, 이게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근사값으로 많이 배우죠. 3.14 정도로 많이 배웁니다. 여기 이 정도까지만 써서. 근데 이게 진짜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좀 귀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3.14라고 하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의 연산을 초등학생한테 시키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계산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뭐 예를 들면 뭐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뭐 기탄 수학이라고 하나,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해봤지만 뭐 그런 것에서도 뭐 이런 거 연산하는 게 되게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처럼 많이 여겨졌던 친구들의, 그리고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또는 이제 좀 봐줘가지고 3.1까지 뭐 쓸 수도 있게 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뭐 분수식으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7분의 20이죠. 그러니까 3과 7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해서 어쨌든 연산에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3.14라고 해서도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하게 파이에 가까운 수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3.1415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어떤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원주율이 3.05보다 큰 값임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주율에서 원은 모든 원이 이제 닮음 도형이기 때문에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수로 자리할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리상수와 같은 것은 이제 뭐 예컨대 플랑크 상수나 뭐 볼츠만 상수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제 측정에 의해서 이거에서 밝혀져 있는 상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확정되어 있고 그걸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 상수라고 한다면, 지금 이 원주율 또는 이제 뭐 자연로그에 미친 2와 같은 수는 그 무리수로서 그 정의에 의해서 그 값이 확정된 상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율을 이 2003년도 도쿄대학 문제인데요. 도쿄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가장 입지를 잘 다지고 있는 학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비견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처럼. 근데 이제 2003년도에 뭐 유토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일본어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거 여유를 주어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 내용 범위를 이제 좀 축소시키고 학습 부담을 좀 경감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유토리 교육이라는 걸 시행해서 여기서 원주율을 일정 학년까지 그냥 3이라고 두자. 3으로 근사해주세요. 3.14라고 하나, 3.1이라고 하나, 3.1415라고 하나, 그냥 뭐 이제 연산만 어렵지 그것의 문제 그 뜻을,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원주율을 그냥 3이라고 두자.
당연히 3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3으로 이제 연산을 할 때는 근사할 수 있도록 해두자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유토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면서 이런 제안이 나오고 실제로 시행이 몇 년간 되었었는데 이때 이제 도쿄대에서 미쳤냐, 무슨 원주율을 3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뭐 과학 기술에서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담은 본고사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주율을 3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나 3.14라고 본다고 하는 것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가?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배경으로는 도쿄대학교 또는 이제 뭐 교토대학 같은 제가 이제 자주 소개드리는 전통적인 어떤 이제 학풍을 고수하시는 교수들이 즐비해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연산들, 예를 들어 저번에 탄젠트 1도가 유리수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리수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소수점 아래 뭐 몇천 자리까지 연산을 한 후에 이 정도 보면 알지 않냐 라고 적었던 수험자도 이거 이 정도 근성이면 합격을 시켜줘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이제 교수의 말 맞다나 뭐 교수에 의해서 전해진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이제 썰인 건지 뭐 우화사라고 하나 뭐 그런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이런 연산에 대한 한편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풍이 있기 때문에 3.14를 적어도 3.14까지는 마지노 라인으로 지켜야 된다 뭐라는 입장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원주율이 3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원주가 원의 둘레라고 했죠. 근데 어떤 한자에서는 원주를 원통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한자가 달라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주는 원의 지름입니다. 어떤 원이 있고요. 이 원의 지름하고 이 원의 둘레하고의 비율이 3.14, 1592, 653, 뭐 점점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말인데, 근데 이제 원주율을 3으로 두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정육각형, 원에 내접하는 어떤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모든 원은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육각형의 둘레가 6이에요. 정삼각형 6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그죠? 1, 1, 마찬가지로 1, 1, 1이니까 지름의 길이 2대 이 정육각형의 둘레인 6의 비율이 3이에요. 그러니까 원주율을 3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은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적당히 정육각형 정도에 근사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아요. 뭐 아예 같다고 말할 수 없겠죠. 동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걸 같은 도형으로 간주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참겠다 이거죠. 지금 정육각형이랑 원을 어떻게 이제 비슷한 도형, 아무리 뭐 초등학생에게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도형으로 간주할 수 있나.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도 참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짜증나는 점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이게 정육각형으로 근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을 배울 때 원을 피자판에 비유하여서 무수히 많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피자 조각들로 이 원을 분해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붙이잖아요. 원의 면적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볼록이는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원주율이 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지름 2파이 r은 원의 둘레가 되겠죠. 여기 원의 둘레 절반인 파이 r이고, 여기도 원의 둘레 절반인 파이 r이고, 여기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와 거의 비슷하니까 r이다 해서 뭐 평행사변형으로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었던 것 같고 직사각형으로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파이 r 곱하기 r, 직사각형이겠네요 대부분. 파이 r 곱하기 r로서
원의 면적을 파이 r 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볼록볼록하잖아. 볼록볼록하고 지금 이 반지름 부분하고 이 볼록볼록을 직선이라고 친다 하더라고. 이 반지름 부분하고 이 만들어진 직선이 수직하지도 않은데 이거 뭐 그냥 지 맘대로 어거지로 곱해가지고 파이 r 제곱이라고 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주율을 3으로 만든다는 소리는 무수히 많은 조각도 아니고 고작 6조각 6조각의 피자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직사각형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였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데 네, 농담이고요. 자부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사각형으로 보기엔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반대로 원주율을 3으로 두고 너희의 상상력으로 방금 피자 6조각의 모임을 직사각형으로 보아라. 뭐 아니면 이제 원주율을 통해서 뭐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데도 좀 이제 어떤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상상으로 이제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 좀 있긴 할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너희의 학습 범위 경감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의 정부에서 뭐 이렇게 이걸 줄여주는 거니 받아들여라.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수학교육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토리 교육이 시행되고 가장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원주율을 본고사에서 직접 건드리면서 원주율 그럼 3.05보다 3 말고 3.05는 안 되니?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정치적 메시지라고 할까? 3.05보다 큼을 보이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교양 수학을 이제 시작하면서 뭐 정말로 수학사적인 교양적인 수학 이야기를 했을 때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이 다뤘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원이라는 게 있고 이 원은 어쨌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많이 관련된 뭐 도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행성에서 그 행성 주변을 원 운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끊임없이 사실 추락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치인데 사실은 이쪽 방향의 운동 방향을 갖고 있는 물체가 계속적으로 이 행성에 의해 중력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충돌이 아니라 추락하고 다시 이제 이 원의 접선 방향의 운동 방향을 가지면서 다시 이제 추락하고 이런 운동의 무한한 반복 이제 그 뭐 작용 시간 뭐 이런 걸 뭐 많이 따져서 이제 사실은 설명해야 과학적이겠지만 어쨌든 무한한 반복으로서 이런 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에게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좀 신적인 의미를 내포했다고 상상하기에 충분한 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를 이제 고대에서부터 항상 알고자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상수라고 하면 원주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지름의 길이와 이 원의 둘레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입니다. 그걸 알아채기 위해서 방금 제가 그린 정육면체와 같이 정육각형이요. 죄송합니다. 정육각형과 같은 도형으로 지금 봤을 때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지금 중심각을 3분의 파이로 하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평면 위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단 거리는 선분이기 때문에 이 선분이
이 곡선보다는 짧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곡선이 이 선분보다는 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육각형의 둘레 또한 이 원의 둘레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접하는 어떤 정 N각형을 그려서 이 호의 길이보다 지금 보았을 때 이 두 길이의 합이 더 큼을 이용해서, 크다는 것은 이제 뭐 예컨대 넓이로 증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곡선의 길이와 이 꺾인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을 비교하는 것이 이제 기하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어떤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이로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아니라 앞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언젠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리마스터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여기 이제 내부의 하 한 점, 외부의 상 한 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원의 둘레라고 하는 곡선의 길이를 극한의 형태로 n을 무한대로 늘리면 얘도 이쪽으로 수렴하고 여기 바깥에 있는 친구도 이쪽으로 수렴해서 이 곡선의 길이를 한정하는 적분의 방법이죠. 그게 를 이용해서 이제 원의 둘레를 추론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정 N각형의 n의 값을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극한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뭐 발명 또는 발견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제야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의 성질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원주율이 3.05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만 밝히면 되잖아요. 해볼게요. 방금 말한 것처럼 n을 늘려봐요. 그래서 이게 정육각형이 있고 그걸 반 한 번 더 나누어서 다 안 그릴게요. 점점점으로 하고 지금 그러면 12등분된 2파이가 12등분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이등변 삼각형의 반지름의 길이에 낀 사이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6분의 파이의 대변의 길이가 있을 텐데 이 대변의 길이는 당연히 이 점과 점 사이에 낀 호의 길이보다는 짧게 될 겁니다. 이 대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제 12L, 그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상정할게요. 12L이라고 하고 2분의 12L이 만약에 3.05보다 크면 자동으로 2분의 12L보다 큰 2파이 분의 2는 3.05보다 크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증명하게 되면 파이가 3.05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지금 이게 12등분만 해서 이 원주율이 3.05보다 큰 걸 증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L의 길이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6L의 길이를 구하는데요. 지금 이 삼각형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반을 나누면 여기 12분의 파이로 2등분이 됩니다. 그러면 1 사인 12분의 파이, 그럼 6 곱하기 2 사인 12분의 파이 라는 값으로 6L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6L은 12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인데요. 그럼 사인 제곱 12분의 파이는 반각 공식이죠. 반각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고요.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4분의 루트 3 에서 사인 12분의 파이는 정의에 의해 예각에 대한 사인 값은 양수니까요. 루트 4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네, 그럼 12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이, 즉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3, 이 3.05보다 큼을 보이면 되는데요.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사실은 어떤 이중근호라고 하는 풀이에 의해서 루트 2분의 4-2 루트 3 4-2 루트 3은 루트 3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루트 2분의 루트 3 빼기 1로 표기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근호를 하나는 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루트 2도 고려해야 되고 루트 3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리해야 되는 무리수가 두 개나 생겨요. 그래서 그냥 이중근호 해법으로 풀이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연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6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3.05보다 큰지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 끝나는 거 보여야 돼요. 보면은 루트 3은 1.7의 제곱이 2.899, 1.8의 제곱이 3.24기 때문에 1.7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므로 2 마이너스 루트 3이 0.2와 0.3 사이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근호를 씌우면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0.2의 루트 0.2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와 3.05를 비교하면 루트 2는 루트 5분의 1이고 5분의 루트 5니까 5분의 6 루트 5랑 100분의 305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20을 그러니까 분모분자 20을 곱하면 120 루트 5와 305를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루트 5가 2.55예요. 2.55인데 120 루트 5와 305면은 양변을 5로 나눌 수 있죠. 5로 나누면 24 루트 5 61 이렇게 되고,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은 24의 제곱은 176 곱하기 5고 61의 제곱은 3721이에요. 그러니까 576 곱하기 5는 1880에서 이 친구보다 작네요. 근데 하긴 그렇네요. 지금 그 576 곱하기 5고 60 곱하기 60만 해도 3600이니까. 그럼 조금 더 범위를 한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3이 1.7 몇이냐? 뭐 그러니까 수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174 곱하기 174 1.74 정도로 기대하면 어떨지. 114 곱하기 114는 맨 첫 자리가 3이 큰 것으로 보아서 3.55보다는 3보다는 조금 큰 수가 될 것 같아요. 173으로 해보죠. 지금 1.73의 제곱이 3을 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는 29 점점점이니까 1.73은 아직 1.73은 아직 루트 3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다시 이 정도 범위에서 생각해 볼게요. 1.73보다 크고, 한번 1.73보다 크고 1.74보다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은 다시 확정하기를 0.26보다는 크고 0.27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다시 6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과 3.05를 비교하기 위해서 6 루트 0.26과 3.05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이제 10분의 6루트 26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0.26은 100분의 26이니까 루트 100은 10이지, 루트 100은 10이죠. 와, 이제 10분의 30.5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친구와 이 친구, 그럼 6 루트 26을 제곱하면 이 친구는 루트 936이고요. 아마 될 것 같아요. 30.5의 제곱 305의 제곱. 네, 좋습니다. 305 곱하기 305는 그러면 930.25예요. 루트 930.25입니다. 오, 좋습니다. 가까스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05가 6 곱하기 루트 26보다 작고요. 근데 그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것이고, 정십이각형의 둘레는 원의 둘레보다 짧은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원주율은 3.05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잘 증명되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푸른 지가 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n의 수를 늘려가면서 관찰했을 때, 예를 들면 3.05보다 큼을 증명하기 위한 n은 12면 되었고, 예를 들어 3.1보다
원주율이 3.1보다 큼을 증명하기 위한 정N각형에서의 n은 몇일지, 3.141일 때는 n이 몇일지, 3.141일 때는 n이 몇일지 이런 걸 관찰해서 뭐 표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심심하다면 한번 해보세요. 뭐 컴퓨터로 그런 건 잘 연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손으로 연산하기엔 좀 고될 것 같고. 어떤 함수적으로 n이 증가하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좀 고전적인 문제, 옛날 문제, 배경 설명에서 풀이까지 함께 맞춰보고, 네, 다음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